2025년 아덱스 현장은 말 그대로 하늘이 흔들린 순간이었다. 한국 공군의 새로운 주역 KF-21 보라매가 등장하자 공기가 갈라지고 전 세계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한국이 드디어 F-35급 통합 비행 단계에 진입했다.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었다. 이건 실전형 전투기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KF-21의 비행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다. 이 기체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항공 자주국가의 꿈이 현실로 변하고 있었다.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뿜는 F414 엔진, 두 기가 동시에 폭발적인 힘을 토해내자 16.9m의 길이와 9m의 날개를 가진 기체가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로 수직 상승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기술의 예술이었다. 항공 전문가들이 부르는 그 이름, 줌클라임. 오직 초음속 전투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 기동을 KF-21은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외신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F-28 슈퍼호넷도 이 정도 급상승에서는 흔들림이 있다. 유로파이터조차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KF-21은 미동도 없다. 조종사의 손끝에서 작동하는 FBW 시스템이 정확히 반응하며 기체를 완벽하게 제어했다. 그 순간 한국이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세계 항공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프랑스의 에어앤코스모스는 이를 공기역학적 완성도를 입증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에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KF-21은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니다. 유럽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변수다. 단 한 번의 시연이었지만 유럽 방산 관계자들이 긴장했다. 왜냐하면 KF-21이 단지 개발도상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아덱스에서 KF-21이 보여준 고바등각 비행, 즉 70도 이상의 급상승 각도는 단순한 고개가 아니었다. 이건 기체 공기역학의 한계선을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이었다. 비교해보면 F-16은 25에서 30도에서 F-15EX는 40도에서 이미 제어 한계에 도달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45도를 넘기 어렵다. 반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는 추력 편향 노즐을 이용해 70도 이상의 고바등각에서도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KF-21에는 그런 추력 편향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W와 소프트웨어 제어만으로 70도 급상승에 성공했다. 이건 단순히 잘 날았다가 아니라 항공역학의 법칙을 새로 쓴 사건이었다. F-35 역시 추력 편향 없이 소프트웨어와 공력 설계로 약 55도 수준의 안정적인 고바등각을 구현한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은 그 수치를 넘어서 F-22의 영역까지 소프트웨어만으로 도달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결과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를 F-35급 소프트웨어 통합 수준에 근접한 비행이라 분석했다. 그날의 하늘 아래 외신 기자들은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단지 엔진의 힘이 아닌 완벽한 비행 제어 기술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이날의 비행은 한국 이기계 중심의 항공기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항공혁명으로 이동한 순간이었다. 26톤에 달하는 기체가 공중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며 자세를 바꾸는 장면은 전투기 기술의 정점을 상징했다. 조종사의 손끝 명령이 FBW 시스템을 거쳐 즉시 반응하는 그 속도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KF-21의 비행은 대한민국의 하늘의 법칙을 직접 쓰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엔진을 수입하지만 조종은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KF-21은 완전한 자력으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결과 70도 고바등각에서도 흔들림 없는 제어를 이뤄냈다. 이건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라 비행제어 주권을 쟁취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외신들은 이를 하늘 위의 기술 독립선언이라고 불렀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코드에 의존하지 않는다. KF-21의 날개는 오직 대한민국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두뇌로 만들어진 것이다. KF-21이 보여준 70도 고바등각 비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10년이 넘는 연구와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이 있었다. 조종사가 기술을 들어올리는 그 찰나, FBW 시스템은 초당 2000회 이상 데이터를 계산하며 기체의 균형을 잡는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든 컴퓨터가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처럼 기체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보정하는 디지털 두뇌다. 일반적으로 4세대 전투기들은 초당 200에서 300회의 제어 연산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KF-21의 FBW 시스템은
그 6배가 넘는 속도로 작동한다. 이 정도의 연산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제어 시스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F-35는 초당 300Hz, F-22는 1000Hz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은 그 2배에 달하는 2000Hz의 연산을 스스로 수행한다. 이 놀라운 속도를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비행 제어 알고리즘 덕분이다. 과거 미국이 KF-X 사업 초기 단계에서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직접 길을 만들었다. 미국이 끝내 넘겨주지 않은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완전한 독립형 FBW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단했다. 이 결정은 당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새로운 비행 제어 프로세서와 실시간 운영 체계를 만들어내며 한 줄 한 줄의 코드까지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KF-21은 추력 편향 장치 없이도 70도 급상승해서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건 세계 항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였다. F-22는 물리적인 엔진 노즐을 움직여 기체를 조종한다. 반면 KF-21은 디지털 공기역학 제어만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F-22가 엔진의 방향을 바꿔 기체를 회전시킨다면 KF-21은 날개의 플랩, 피치, 추력 데이터를 0.001초 단위로 계산해 동일한 회전력을 만들어낸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정밀도는 훨씬 높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보수가 쉽고 전투 중 일부 시스템이 손상되더라도 자동 복원 알고리즘이 작동해 기체를 스스로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KF-21의 FBW 시스템은 4개의 독립된 연산 채널을 통해 상호 검증 구조로 작동한다. 각 채널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나머지 채널이 보정에 나선다. 그 시간은 단 0.009초, 인간의 반응 속도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이런 고도의 기술 덕분에 KF-21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안정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기체들도 대부분 비행 제어 소스코드의 일부를 군사기밀로 묶어 수출국에는 전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이전 제약이 전혀 없다. 이건 곧 KF-21이 수출될 때 구매국이 그 나라의 전술 환경에 맞게 비행 제어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일본의 F2도 여전히 핵심 코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 벽을 넘었다. F-21의 FBW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주권까지 확보한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하늘을 스스로 지배하는 능력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항공기 생산국이 아니라 전투기 설계와 제어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드웨어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엔진의 힘이 아닌 알고리즘의 정밀도가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KF-21의 FBW 시스템은 비행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달성한 전례 없는 사례다. 이 기체는 정적 안정성 계수를 -3%에서 -5%로 설정해 일부러 불안정하게 설계됐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정한 기체일수록 순간적인 기동성과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FBW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F-16은 중심압위보다 약 25%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어 FBW가 없으면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다. KF-21은 그보다 더 불안정한 구조를 선택했지만 초정밀 연산으로 이를 완벽히 통제했다. 이건 불안정 속의 안정을 만들어낸 기술이며 그 자체가 5세대 전투기의 본질이다. 미국, 유럽,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해냈다. 2015년 기술 이전이 거부된 후 단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FBW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한국 항공 역사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이제 KF-21의 이름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 언론들은 이를 소프트웨어로 하늘을 재정의한 전투기라고 부른다. 공기역학, 제어공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존심이 만들어낸 비행. 그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진짜 의미다. KF-21의 비행 제어 기술이 완성되면서 세계 항공업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했다. 지금까지 전투기의 경쟁은 엔진 출력과 스텔스 형상, 즉 하드웨어 중심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KF-21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비행을 지배하는 시대. 이건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 전체의 규칙을 바꿔놓은 혁명이다. KF-21이 추력 편향 장치 없이 70도 고바등각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다. 물리적 장치가 없어도 정밀한 디지털 제어만으로 기체를 안정시키는 것은 미래 전투기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 기술이 성공했다는 건 이제 한국이 유무인 복합전력 체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FBW 기반 고속 연산 기술을 무인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제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 기술은 KF-21을 넘어 KUC-AV 프로젝트와 ALBM 개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한국형 항공전력 전체의 디지털 뼈대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무기협력은 대부분 부품과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한국은 비행 제어, 설계, 생산, 통합 시스템을 모두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수출국이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자립을 넘어 경제적 파급력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FBW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전체 전투기 제작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한다. KF-21이 300대 이상 수출될 경우 소프트웨어 로열티만으로도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엔진이나 부품을 팔지 않아도 제어 기술만으로 거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중심 전투기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그 의미는 명확하다. 이제 전투기의 힘은 추력이나 무장량이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KF-21은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꿨다. 이번 기술의 상징성은 단지 비행 제어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항공 기술 주권을 확보한 사건이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일본의 F2조차 비행 제어 코드의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완전한 독립체계를 확보했다. 이건 방산 자립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기술 제약을 받지 않는다. 수출 시에도 미국의 승인 절차 없이 각국의 요구에 맞게 개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동의 고온 환경에 맞춰 비행 제어 데이터를 현지화하거나 무인기 통합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의 기술 자유도는 미국이나 유럽조차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KF-21의 FBW 시스템은 단순히 조종을 돕는 보조장치가 아니다. 이건 전투기 전체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신경망이다. 조종사의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즉시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기체가 받을 공기 흐름, 각도, 압력까지 예측해 다음 동작을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이 0.001초 이내에 끝난다. 이 기술은 곧 AI 전투기의 기반이 된다. 인간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며 목표를 탐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이 FBW 기술을 무인 전투기용 AI 파일럿 시스템과 결합하고 있다. 이건 한국이 AI 전투기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중심이 아니다. AI가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전력이 핵심이 된다. 그 중심 기술이 바로 비행제어와 데이터 융합이다. 한국은 KF-21을 통해 그 모든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CNN은 한국은 F-35A를 운용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자체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터키, 중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 중이지만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단순히 기체 하나를 만든 수준이 아니다. 항공전의 규칙을 바꾸는 전략적 진입이다. KF-21은 4세대 전투기의 외형을 가졌지만 내부는 완전한 5세대, 그리고 차세대 무인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다. 결국 한국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 소프트웨어로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다. F-22처럼 강력하지 않아도, F-35처럼 비싸지 않아도 KF-21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그 길은 단 하나, 독립이다. 기술적 독립, 군사적 독립, 그리고 자존심의 독립. 그날 아덱스의 하늘에서 KF-21이 수직으로 치솟을 때 그건 단지 한 기체의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가 하늘로 솟구친 순간이었다. KF-21의 성과는 곧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발걸음으로 연결되었다. KF-21에서 확보한 FBW 기반의 고속 연산과 디지털 제어 기술은 단순한 유무인 플랫폼 전환을 넘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 되었다. 개발진은 조종석을 제거한 무인 기체 구조로 설계를 단순화하면서 내부 무장창을 최대한 활용해 공대공 미사일 6발 혹은 유도폭탄 4발 수준의 화력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일 엔진 출력 기준에서 출력대 중량비를 크게 끌어올려
기동성과 임무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스텔스 성능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나타났다. 기체 전면 기준 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한 RCS 수치가 F-35A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의 전면 적용으로 도장 유지 비용과 정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전통적으로 F-35A는 비행 1시간당 수천 달러 단위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개발 무인 전투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량화와 전기식 조종장치 도입으로 연간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결과는 실전 운용에서의 경제성과 지속 전투 능력으로 직결된다. 무인 전투기 플랫폼은 단순한 기체의 경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KF-21에서 입증된 초고속 연산과 다중 중복 연산 채널 구조는 AI 파일럿과의 결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하나의 조종사가 동시에 4기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AI가 표적 인식, 공격 회피, 복귀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운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능력은 전장 효율성에서 기존 유인 전투기 중심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다. 전략적 파급력도 분명하다. 무인 전투기 편대는 전통적 유인 전력에 비해 비용 대비 생존성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유인 전투기 대대 대비 무인 편대 조합이 임무 성공률과 생존성, 전체 비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이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F-35A와 같은 고가 유인 플랫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실전 전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KUC-AV와 ALBM 같은 차세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KF-21 기술의 파급력을 배가시킨다. 고속 연산 제어 기술은 극초음속 무기와 착륙 자세 제어, 스텔스 드론의 자세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KF-21 프로젝트는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항공부품, 신소재, 전기모터 기반 조종장치, AI 소프트웨어 등 항공방산 생태계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도 주목할 만하다. 중동과 동남아 등 F-35 도입이 어렵거나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국가들에서 한국형 국내 개발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단가를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있다면 연간 수십억 달러 단위의 신규 시장 확보가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또한 완전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독립은 수출국의 요구에 맞춘 개량을 미국 등 제3국의 승인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KF-21에서 시작된 기술적 전환은 무인화와 스텔스, AI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한다. 비용 대비 효과, 유지보수의 단순화, 운용의 유연성, 그리고 수출 시의 기술 자율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의 항공전력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현장 시험의 기록은 숫자 하나하나가 곧 기술의 증거였다. 실제 비행시험 데이터는 KF-21 프로젝트 팀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엔진 국산화 과정에서 수행된 실물 시험은 2년에 걸쳐 100회가 넘는 현장 시험으로 집계되었고, 최종 단계에서는 기존 수입 엔진 대비 추력 효율이 평균 15% 이상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작전 지속성에서의 획기적 개선을 의미한다. RCS 실측 데이터는 스텔스 성능의 객관적 지표다. 개발진이 공개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방 기준 유효 단면적 RCS는 0.01 제곱미터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F-35A에 일반적으로 보고된 0.005에서 0.01 제곱미터 범위에 근접하는 수치다. 실전 운용 환경을 고려해 외부 타워 실물 RCS 측정을 20회 이상 반복하면서 소재와 형상 최적화를 병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의 적용 비율을 기체 전체로 확대해 도료와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설계적 이점을 확보했다. 엔진과 부품의 국산화 비율도 획기적으로 상승했다. 개발 결과 전체 부품 국산화율이 95%를 넘었고, 예비 부품 조달과 수리 시간은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내부 보고서에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서 보급과 정비의 자립성이 크게 향상되며 외국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한 운용 공백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장 시험에서는 다양한 기후와 고부하 환경에서의 내구성 검증도 병행되었다. 고속압축, 열 충격파 시험, 저온 고고도 시뮬레이션, 해안가 염분 환경 노출 시험 등 실전 조건을 모사한 반복 시험을 통해 소재 균열과 구조 피로 문제를 사전에 제거했다. 개발진의 증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발견된 균열과 이상 현상을 여러 차례 재설계와 보강으로 해결해 실전 등급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경제적 효과는 기술적 성과와 맞물려 매우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FBW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전투기 한 대당 제작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업계의 분석이 있으며 KF-21이 300대 이상 수출될 경우 소프트웨어 로열티 수익만으로 3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수적 추정이 존재한다. 여기에 엔진 및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절감되는 운용 비용과 예비 부품 조달의 효율화까지 합치면 장기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조 원 단위를 상회할 전망이다.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관측된다. 전통적 유인 스텔스 기체는 표면 도장과 흡수 소재의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KF-21과 연계된 나노복합 소재와 구조 설계는 도장 유지 주기를 늘리고 정비 시간을 줄여 연간 운영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개발팀은 평균 유지비가 기존 대비 수십 %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실전 배치 시 가용성 확대와 예산 효율성 증대로 직결된다. 전술적 관점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또 다른 가치 명제를 보여준다. 다양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서 KF-21 연계 전력은 유무인 복합 작전 수행 시 기존 유인 전력 중심의 편대에 비해 임무 성공률과 생존성에서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우위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전력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산업적 파급을 보면 KF-21의 시험 성과는 국내 항공 방산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신소재, 전기식 조종장치, AI 통합 솔루션 등 파생 산업이 연쇄적으로 성장하며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 단계에서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실제 산업적 가치로 환원되는 구조가 가시화되면서 국방기술 자립의 경제적 정당성이 더욱 강해진다.